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그러면 3장에 있는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저압 공칭전압으로 아닌 것을 물어보십니다. 110V, 220V, 380V, 440V가 있고 330V가 아니구나 라고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2번. 고압 공칭전압으로 아닌 것은 얼마인가? 고압의 공칭전압은 3300V, 5700V, 6600V 했었었죠. 그때 6300V가 아니다 라고 체크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넘어가서 3번. 특고압의 공치잡으로 아닌 것을 물어보십니다. 22.9, 154, 345, 765 그리고 11.4kV가 있었었죠. 12kV가 아니다라고 규정이에서 푸는 문제입니다. 자, 4번. 공장 내 등에서 대전압이 150V를 초과하고 300V 이하인 전로에 백열전등을 시설할 경우 다음 중 잘못된 것을 물어보십니다. 백열전등은 사람이 줬을 때 우려가 없다고 시설하였다. 맞는 내용. 2번. 백열전등은 옥내 배선과 직접 접속을 해야 된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틀린 답은 2번이 되더라 라는 것이고, 3번. 백열전등의 소켓은 키 및 점열기구가 없는 것을 사용한다. 맞는 내용. 4번. 백열전등 회로에는 규정에 따라서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였다. 맞는 내용이 있구나라고 기억하시는 문제입니다. 5번. 옥내 배선 공사에서 대전압 150V를 초과하고 300V 이하의 저압 전로의 인입구에 반드시 시설해야 되는 지락 차단 장치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지락 차단 장치라고 물어보면 무조건 누전 차단기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6번. 저압 배선 중에 전압 강화는 인입구로부터 기기까지의 조명 설비인 경우에 표준 전압의 몇 % 이하로 하는 것이 원칙인가? 우리 선로는 저압 선로가 있고 고압 선로가 있고 조명기구가 있고 기타기가 있었었죠. 저압의 조명은 3% 이하, 기타는 5% 이하, 고압의 조명은 6% 이하, 기타는 8% 이하로 해줘야 된다는 전압 강화 원칙이 있다라는 내용인 것이고, 우리는 저압의 조명 정도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답은 1번에 3%다 라고 푸시는 문제. 7번. 다음 중 나전선이 사용 가능한 공사가 아닌 것은? 나전선 사용 가능한 공사로는 전에는 설명이 안 드렸었던 문제지만 애자 사용 공사에서 나전선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었죠. 열이 많은 장소, 부식이 단절되는 장소, 취급자 이외에 출입이 없는 장소는 애자 사용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인 것이고요. 버스 덕트나 라이팅 덕트 같은 경우는 이 덕트 안에 기본적으로 나전선이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를 사용하면은 나전선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이동 기중기나 유형 전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접촉선 같은 경우, 우리 범퍼카, 박치기차 같은 거를 예전에 이용해 보게 되면 이 차량을 운행할 건데 이 차량이 전기로 운행되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 차량에 이렇게 전선이 연결돼 가지고 천장에 있는 부분에 전선에 의해서 전기를 공급받는 시스템이에요. 그럼 이 저촉되는 부분은 뭐가 되어 있어요? 나전선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나전선을 쓸 수 있다라는 이해의 조건인 것이고, 금속 덕트 안에 나전선을 써버리면 나전선에 흐르는 전류가 금속인 덕트를 통해서 밖으로 흘러버리기 때문에 금속 덕트에는 나전선을 절대로 쓰면 안 되더라라는 내용입니다. 8번. 저압 옥내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의 굵기로 맞지 않은 거 물어보고 있어요. 기본 전원 전선은 2.5 스퀘어 이상. 캡타이어 캡을 이용하는 경우는 0.75 스퀘어 이상. MI 캡을 이용하는 경우는 1 스퀘어 이상을 써도 되더라 라는 것이고, 전광 표시 장치 또는 출퇴근 장치 같은 제어 회로의 배선만 들어가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때는 1.5 스퀘어 이상이 돼야 되니까 틀린 답은 4번이 되더라 라고 기억해 주시는 문제입니다. 자, 9번. 다음 중 설치 방법에 해당하는 배선 방법의 종류가 아닌 것을 물어보세요. 우리 배선 방법의 종류로는 전선관 시스템, 케이블 트렁킹 시스템, 케이블 덕트 시스템, 애자 사용 방법하고 케이블 트레이 시스템이 있었다 라고 기억하시고, 절연전선 시스템은 없었다라고 기억하시는 거죠. 10번. 다음 중 케이블 트렁킹 시스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케이블 트렁킹 시스템은 몰드 시스템 시선하고 금속 덕트가 있었다 라고 기억하시는 거고, 버스 덕트가 없었던 내용이라고 기억하시는 문제입니다.
자, 11번. 애자 사용 공사에 해당하는 애자가 갖춰야 할 성질과 거리가 먼 것은 애자 사용 공사에 사용하는 애자는 노부애자라는 애자가 있는데 얘는 절연이 잘 되기 때문에 절연성 갖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불에 타지 않는 난연성, 물에 젖지 않는 내유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조건을 기억하시는 문제입니다. 자, 12번. 옥내배선에 은폐 또는 건조하고 정제된 곳에 노출 공사에 사용하는 애자를 우리가 무슨 애자라 부른다? 우리가 이런 애자를 옥내 사용하는 애자를 노부애자 또는 노배자라고 부르겠다라는 문제 기억하시는 거예요. 자, 애자 사용 배선 공사 시 사용할 수 없는 전선을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인입용 비닐전 전선, DV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기억하신 거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옥내 공사이기 때문에 5개용 전선인 OW를 사용할 수 없다고 배웠고 예외적으로 애자 사용 공사에서는 OW도 사용할 수 없고 인용 비닐전 전선인 DV도 사용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4번. 애자 사용 공사를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고자 한다. 사용 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 전선과 조영제 사이의 이격거리는 최소 몇 cm 이상인가? 2.5cm 이상으로 이격해야 된다라는 기준을 기억해 주는 문제고요. 15번. 애자 사용 공사에서 전선 지지점 간의 거리는 전선 조영제 윗면 또는 옆면을 따라 붙이는 경우에 몇 미터 이하인가? 애자 사용 공사는 지지점 간 거리가 2m라고 기억해 주는 문제. 16번.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배선에서 일반적으로 전선 상완의 간격은 몇 cm? 6cm. 고압인 경우에는 8cm 이런 기준이 있었죠. 답은 6cm. 17번. 애자 사용 공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 사용잡이 400V 미만이면 전선과 조영제 간의 간격은 2.5cm 이상일 것. 맞고. 2번. 사용잡이 400V 미만이면 전선 상완의 간격은 6cm 이상일 것. 맞죠? 저압인 경우니까. 3번. 애자 사용 공사에 사용된 애자는 절연성, 난연성, 내유성과는 무관하지가 않고 절연성, 난연성, 내유성이 높은 걸 써야 되겠죠. 틀린 답은 3번. 4번. 전선을 조영제 옆면을 따라 붙일 경우 전선 지지 간의 거리는 2m 이하로 해야 된다는 조건 한 번 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8번. 고압 옥측 전선로의 전선이 수간, 가스관 또는 이하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고압 옥측 전선로의 전선과 이들 사이의 이격거리는 몇 cm 이상을 해야 되는가? 고압인 경우에 수간, 가스관과 접근, 교차하는 경우에 이격거리는 몇 cm? 15cm. 저압은 10cm. 나전선은 30cm라고 외우시는 규정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9번. 저압 옥내배선을 애자 사용 공사로 나전선으로 시설했을 때 이 옥내배선과 약들전선, 가스관, 수도관이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상호간 이격거리는 몇 cm인가? 저압인 경우에는 10cm, 고압인 경우에는 15cm, 나전선인 경우에는 3cm에 대한 규정을 똑같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번. 합성수지 몰드 공사는 사용잡이 몇 볼트 이하의 배선에 사용되는가? 합성수지 몰드 공사는 자, 모든 몰드 공사는 규모가 작은 공사이기 때문에 얘는 사용전압 400V 이하에서만 가능하다라고 기억해 주시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사람의 접촉 우려가 있는 합성수지의 몰드는 홈의 폭 및 깊이가 몇 cm? 3.5cm 이하로 돼 있어야 되고 두께는 몇 mm? 2mm 이하로 돼 있어야 된다라는 문제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2번. 합성수지 몰드 공사의 시공에서 잘못된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용전압이 400V 이하에서 사용하더라. 몰드 공사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400V 이하에서만 사용 가능하더라. 점검할 수 있고 전개된 장소에 사용하더라. 베이스를 조영제에 부착하는 경우 이게 뭐예요? 지지점 간의 거리는 40 내지 50cm 간격으로 지져야 된다 라는 거기 때문에 틀린 답은 3번이 되더라 라고 기억해 주시는 문제입니다. 23번. 경질 비닐 전선 간의 호칭으로 맞는 것은 합성수지 간의 호칭은 관의 안지름 크기에 가까운 짝수로 표현하더라 라는 거 기억하시는 문제고 24번. 합성수지관은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관의 뭐에 따라서? 안지름에 따라서 짝수로서 표현하더라 라는 문제구나 라고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5번.
합성수지관 배선에서 경질 비닐전선 간의 굵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경질 비닐간 전선 간의 규격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오답으로 아주 잘 나온 것들 중에는 18, 38, 48, 50이 아닌 것으로 가장 잘 나오니까 전체 규격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면 오답을 외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6번 경질 비닐간 한 번의 표준 길이는 합성수지관 한 번의 표준 길이는 4m, 금속관의 한 번의 표준 길이는 3.6m 라고 기억해 주시는 문제. 27번 경질 비닐전선 간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합성수지관의 한 번의 길이는 몇 미터? 4m가 표준이다. 틀린 답은 1번. 나머지 맞는 내용이니까 꼭 읽어보셔야 돼요. 자, 28번 저 목내 배선을 합성수지관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연동선을 사용할 때 그 단선의 최대 굵기는 몇 스퀘어 이상인가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연선을 쓰는 게 기준인 건데 만약에 꼭 단선을 쓰고 싶다면 동선은 10 스퀘어 이하까지만, 알루미늄 전선은 16 스퀘어 이하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라고 기억하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더라 라고 기억해 주시는 문제입니다. 자, 29번 합성수재 가요전선 간으로 이렇게 짝지어진 것은 무엇인가? 가요전선 간으로 짝지어진 것은 PF하고 CD가 가요간, P, V, C하고 P, E간이 딱딱한 경질 비닐전선간이다 라고 구분하시는 문제입니다. 자, 30번 합성수지관 공사에서 관의 지지간의 거리는 최대 몇 미터? 합성수지관은 1.5m 기억을 해주시는 거고요. 31번 합성수지관을 구부릴 때 곡률 반지름은 관 안쯤에 몇 배 이상으로 해줘야 되는가? 몇 배? 기본이니까 6배. 관제가 자유로우면은 3배. 단심인 경우는 8배 기억하신 거죠. 32번 16mm 합성수지 전선을 직각 구부리기를 할 경우에 구부린 부분의 길이는 약 몇 밀리미터인가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단 16mm의 합성수지 간의 안지름은 18mm이고 바깥지름은 22mm다라는 조건이에요. 지금 얘를 구부릴 거예요. 직각 구부리 할 겁니다. 그럼 직각 구부리가 이런 식으로 직각 구부리 가면 관이 이렇게 직각으로 부러지겠죠. 그때 이 관의 두께가 이렇게 더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에 이렇게 그려지고 이 원을 더 그려보면 이런 느낌의 이제 원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가 반지름이 되는 거예요. 그때 반지름의 길이는 여기서 정확한 반지름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에요. 반지름 길이는. 그럼 반지름을 구하는 방식은 관의 안지름, 그러니까 관의 안지름의 몇 배? 구부린 부분의 곡률 반지름은 관의 안지름의 몇 배라고 했습니까? 6배라고 했죠. 곡을 굽을 때. 여기에 있는 안지름의 6배예요. 여기 있는 안지름이 18. 그러면은 6 곱하기 18이 되겠죠. 근데 이만큼이 더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있는 전체 어디예요? 전체 바깥지름의 2분의 1이 되겠죠. 플러스 2분의 바깥지름 플러스 2분의 바깥지름이 22 해서 구하면 반지름이 119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원하는 계산하라는 문제는 구부린 부분의 길이입니다. 구부러진 부분의 이만큼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원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이 2 파이 r이죠. 근데 여기에는 전체 얼마만큼이에요? 4분의 1만큼의 거리인 거죠. 여기다가 곱하기 4분의 1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2 파이 곱하기 119 곱하기 4분의 1로 계산하시면 그 값을 구할 수가 있을 건데 그 값은 3번이 답이 되더라 라는 조금은 어려운 문제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문제.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라서 합성수지관 상호 접속 시에 관을 삽입하는 깊이는 관 바깥지름의 몇 배 이상으로 해야 되는가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관 삽입 깊이는 기본이 1.2배. 관에다가 접착제를 바르는 경우에는
0.8배가 있구나 라는 문제인 거죠. 접착제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1.2배가 답이 되더라 라는 문제입니다. 바로 설명이 나오네요. 34번 접착제를 사용하여 합성수지관을 삽입해 접속할 경우에 관의 깊이는 합성수지관 외경의 최소 몇 배인가? 0.8배만큼 넣어주면 된다 라는 문제 기억해 주시는 거고요. 자, 35번 합성수지관 공사에서 서로 다른 굵기의 전선을 동일 간대에 삽입하는 경우에 전선 피복을 포함한 총 단면적은 내부 단면적의 얼마 이하로 해야 되는가? 합성수지관을 몇 분 내면 3분의 1까지 차지할 수 있더라 라는 문제고요. 36번 합성수지관이 금속관과 비교하여 장점을 볼 수 없는 것은 온도 변화에 따른 실장이 크다라는 게 얘가 단점에 대한 표현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는 문제입니다. 자, 37번 관 상호간을 연결하는 접속제가 아니거든. 관과 관을 연결시켜주는 걸 우리가 커플링이라고 배웠고, 로크너트는 금속 관과 박스를 연결시켜주는 거를 우리가 로크너트라고 부르더라 라고 이해해주는 문제. 자, 38번 엔트러스캡의 주된 사용 장소는 인입선 공사 시에 인입구 부분에 설치하더라 라는 거 기억하시는 거고, 배관 공사 시에 인입구나 인출구, 관 끝단에 설치해서 빗물 침투를 막기 위한 부속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엔트러스캡이라고 부르더라 라고 기억하시는 문제입니다. 40번 전선간 이입 시에 전선의 절연물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의 명칭으로 맞는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인입 시에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준 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부싱이라고 부른다라는 문제인 것이고요. 자, 41번 합성수지관 공사에서 5개 등 온도차가 큰 장소에 노출 배관을 할 때 사용되는 커플링은 신축 커플링 3C다라고 그냥 외워주시는 게 더 편한 문제입니다. 자, 42번 합성수지관 배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1번 합성수지관 배선은 전선을 쓰는 게 당연히 맞는 말이 되겠죠. 2번 합성수지 관 내에서 전선의 조수염이 만들면 안 된다는 내용도 맞는 내용. 3번 합성수지관 배선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는 장소에 시설해서는 안 된다도 맞는 내용인 것이고, 4번 합성수지관 배선에 사용되는 관 및 박스, 기타 부속품은 온도 변화에 의한 신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온도 변화에 따른 실장이 커서 잘 부서지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조건. 틀린 답은 4번. 자, 43번 금속 몰드의 두께는 몇 미리? 0.5mm. 폭은 몇 cm? 5cm 이하. 기억하신 문제. 그래서 답은 0.5mm. 폭의 깊이는 몇 cm? 5cm 이하. 답은 4번이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는 문제입니다. 자, 45번 금속 몰드의 지지적 간의 거리는 몇 미터 이하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금속 몰드는 지지적 거리 1.5m 라고 외우시는 문제. 46번 일종 금속 몰드 공사 시에 동일 몰드 내에 넣는 전선수는 최대 10번 10가닥. 몰드 같은 경우는 금속 덕트인 경우에는 최대 30가닥까지 가능하구나 라고 푸시는 문제입니다. 47번 일종 금속 몰드 공사 시 동일 몰드 내에 들어가는 전선은 피복 절연물을 포함하여 단면적의 총합이 몰드 내의 단면적의 얼마 이하로 해야 되는가? 얼마? 몰드만이 이해 조건이었었죠. 금속 몰드랑 금속 덕트만이 몇 퍼센트? 5분의 1인 20% 이하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3분의 1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는 문제입니다. 자, 48번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이고 건조한 장소로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곳에 저하 목내 배선 공사 시 공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맞는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라이팅 덕트, 금속 몰드, 합성수지 몰드, 이 세 가지 공사는 400V 이하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공사이기 때문에 맞는 답은 3번이 되더라 라고 푸시는 문제입니다. 자, 49번 금속 몰드의 구성 부품에서 조인트 금속 부품이 아닌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연결시켜주는 금속 부품이 아닌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는데, 얘는 이제 우리는 안 배웠지만 금속 몰드를 연결시켜주는 기구로는 L형, T형, 십자형이 있더라 라고 기억하시고, 노멀 밴드형은 이런 동그란 관을 연결시켜주는 이런 밴드를 노멀 밴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관 넣어주고 관 넣어주는 거. 그래서 틀린 답은 1번이 되더라 라고
기억하시는 문제입니다. 자, 50번. 후광전선 간의 관호층은 A의 크기로 정하여서 B로 표시하는데 A와 B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후광전선 간은 금속 간의 하나의 방법인 건데 얘는 뭐랑 거의 비슷하다? 합성, 수지 간의 호칭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기억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관, 안찌름을 통해서 뭘로써? 짝수로서 표현하는 방법이다라고 기억하시니까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51번. 금속전선관 공사에서 사용되는 후광전선관의 규격이 아닌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오답으로는 18, 38, 48, 50이 아닌 것에 대한 답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더라 라고 기억하시는 방법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자, 52번. 금속관을 지용제에 따라 실행하는 경우에 새들 또는 행거 등으로 견고하게 지지하고 그 간격을 몇 미터 이하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물어봤는데 금속관의 경우에는 지지점 간의 거리가 몇 미터? 2미터다. 답 1번이 되더라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3번. 금속관 중에서 후광전선 간의 규격이 아닌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자, 오답으로는 18, 38, 48, 50이 잘 나와요. 답은 3번이 되더라라고 기억해 주시는 문제. 54번. 박강전선 간의 표준 굵기가 아닌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얘는 조금 쉽게 나왔어요. 박강전선 간은 관에 무슨 지름으로? 바깥지름을 읽어서 뭐로서 표현하는 거예요? 홀수로서 표현하는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짝수인 2번이 오답이 되더라 라고 기억해 주시는 문제입니다. 자, 넘어가서 55번. 다음 중 금속전선 간의 종류에서 박강전선 간의 규격이 아닌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박강전선 간의 규격은 우리 그냥 외울 수밖에 없죠. 10, 9, 25, 31, 39, 51, 63, 75 이런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박강전선 간의 규격이 아닌 것은 이쪽에 해당하지 않는 35가 답이 되겠죠. 이 정도까지 하시면은 외울 게 좀 많아지니까 이런 문제는 조금 나중에 쓰는 것도 될 것 같아요. 자, 56번. 금속관 공사에서 금속관을 콘크리트에 매설할 경우에 관의 두께는 몇 미리 이상의 것이어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콘크리트 매설 시에 두께는 1.2mm 이상을 써야 된다라고 외워주시는 문제구나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7번. 금속전선간 한 본의 표준 규격품의 길이는 얼마인가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금속전선간의 한 본의 길이는 4.6m. 아이고, 미안해요. 금속전선간의 한 본의 표준 규격품은 3.6m다라고 기억하시는 거고 합성 수지간은 4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헷갈리지 않도록 기억해 주시는 거고 마지막으로 금속전선간을 직각 구부리기 할 때 굽힌 반지름 R을 구하는 공식은 관 안지름에는 6배, 바깥지름은 2로 나눠진 만큼 더해진다라는 거를 아까 전에 계산식에서 풀었던 문제니까 이런 식을 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1번이구나 까지 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